자, 바로 복숭아 도자입니다. 이미 뭐 이게 어렵지 않은 한자라서요.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복숭아 나무의 열매죠. 그쵸? 사과나 배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인기 과일입니다. 원산지는 중국이라고 하고요. 베이징이라는 도시 근처에서 많이 난다고 해요. 우리말로요, 이 복숭아를 복사라고 하죠, 원래. 네. 그래서 왜 복사골이라는 그런 말이 유명하잖아요. 원래 순 우리말에 복성이라고 불렀는데, 이후 이 복숭아 꽃을 뜻하는 복성화가 열매까지 뜻하게 되었고요. 발음이 복성화에서 복숭아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자, 복숭아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게 중요해요. 네. P-E-A-C-H라고 쓰시고요. 읽어보실까요? peach, peach. 네. 가운데 있는 E-A는 길게 E라고 읽으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기억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배우시면 되니까. 자, peach 그러면 복숭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통조림이나 음료수 중에 무슨 뭐 넥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Nectarine라고 쓰시고요. 읽어보실까요? nectarine, nectarine. 이걸 줄여서 그냥 넥타 그러는데, 복숭아 종류 중에서는 털이 없는 복숭아가 하나 있으니 그게 천도복숭아라고 하죠. 그 천도복숭아를 따로 넥타린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복숭아를 넥타린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천도복숭아만 따로 떼서 영어로 바꿀 때는 이제 넥타린이라고 표현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복숭아는 다 피치예요. 피치. 자, 근데 이 피치가요, 사실상 한철 과일이죠. 뭐 모든 과일이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요, 이 복숭아 피치는요 쉽게 상합니다. 그래서 저장이 힘들고요, 과일 자체에 벌레가 많이 꼬이는 편이라서 이 복숭아 피치를 맛볼 수 있는 기간은 이 초여름이나 초가을,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복숭아가 나왔네, 다음에 올 때 사가야지 라고 했다가는 없어지는 과일이 바로 이 피치죠. 그래서 그런지 유일하게 다른 과일은 없는데 이 복숭아만 통조림으로 나옵니다. 네, 그게 맛있어서가 아니라요, 그 때가 아니면 복숭아를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과육이 노란색이면 황도, 그래서 도를 쓰는 거고, 하얀색이면 백도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 내내 마트에서 통조림으로, 조림으로 만든 황도와 백도를 간식으로 드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이 도자를 보시고 피치구나 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많이 쓰입니다. 한자 도가. 삼국지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그 유비, 장비, 관우 삼형제가 도원결이라는 걸 해요. 그게 복숭아 나무 밑에서 했다 그래서 도원결이라고도 하고요. 왜 그 도교에 나오는 무릉도원 있잖아요. 그 무릉도원의 도자도 복숭아 도자입니다. 이 신선이 키운다고 그래서 복숭아 나무가 있는 곳은 다 뭐 신선이 사는 곳이다 뭐 이럽니다. 또 한 가지, 이 도자가 쓰이는 경우가, 그 이미지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여성의 어떤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것 같은 연상이 들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연상시키는 모양이 있어서, 왜 그 야하게 생긴 그런 사진들을 모아놓은 책자, 그걸 우린 도색 잡지라고 하는데, 그 도자가 복숭아 도자입니다. 네, 그래서 한자 도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라는 것,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피치가 몸에 좋은 건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이 체내에 흡수가 빠른 각종 당류도 많고요. 특히 비타민과 무기질 등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숭아에는요, 팩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요, 장에 좋아요. 그래서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에도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혈액순환을 도와가지고요, 심장병이나 관상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해 주기도 합니다. 이 혈압을 낮추는 칼륨도 있어가지고요, 체내에 있는 나트륨, 소금 배출을 조절해서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장어만큼 좋은 게 꽤 많죠.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이 복숭아는 매우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레르기입니다. 네, 이 복숭아 털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털이 없는 넥타린, 네, 천도복숭아나 복숭아 통조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경우 털이 아니더라도요, 복숭아 성분 50% 이상의 과즙이 피부에만 닿기 해도 피부가 막 부어오른다든지 두드러기 같은 게 막 나고요, 그걸 먹었다가는 알레르기성 천식 발작을 일으켜서 호흡곤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재빠른 병원의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알레르기예요, 복숭아 알레르기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귀한 걸 왜 안 먹어? 없어서 못 먹는 거지, 뭐 편식하는 거 아니야? 입이 짧아서 그런 거니까 한 번만 먹어봐, 뭐 이렇게 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요, 제가 동영상이라서 말씀이 드린 게 아니라 진짜 무식해서 하는 겁니다. 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진짜로 죽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치 때문에 강하게 권하는 거에 못 이겨가지고 참고 드셨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강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호흡곤란을 일으켜서요,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신세 지시는 것보다 입이 짧은 사람 취급받는 게 훨씬 나은 과일이 바로 복숭아입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위험한 알레르기가 복숭아 알레르기입니다. 네, 강하게 막 먹어보라고 강요하는 사람한테 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내 목숨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이 알레르기는요, 갑자기 나타나거든요. 내가 평생 괜찮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니까 항상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도 이 복숭아 그거 알레르기 빼놓고는 다 좋아요. 네, 비타민 많고 무기질 풍부하고, 네, 그야말로 뭐 혈액순환에도 좋고 고혈압 예방에,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소금 배출도 막 시키고요. 되게 좋아요. 그런데 복숭아를요, 장어를 드신 다음에 복숭아를 디저트로 선택하셨다가는, 네, 뒤지게, 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네, 오늘 좀 단어 선택이 제가 좀 셉니다. 네,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네, 어쨌든 장어를 드신 다음에 디저트로 복숭아, 피치를 드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이 장어, 일과 복숭아, 피치는 서로 상극이므로 같이 드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일이라고 영어로 발음을 하는 뱀장어는요, 기름기가 굉장히 풍부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복숭아, 피치에 함유된 유기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기억해 두세요. 유기산입니다. 그 다른 일반적인 이 공부를 같이 안 하시는 분들도요, 복숭아하고 장어가 상극이라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요, 그 이유를 모르신다 이겁니다. 왜? 그러면 그냥 안 좋아 이러거든요. 그때 우리는 그 이유를, 네, 공부하신 티를 내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장어는 기름기가 많아요. 풍부한데 복숭아에는 유기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유기산이라는 성분이 산성에 관련된 성분인데, 사람 몸은 알칼리성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유기산이라고 하는 이 산성 성분이 지방의 소화를 방해해요. 그러니까 기름기, 그러면 지방 아니겠습니까?
복숭아에 있는 유기산이 장어에 있는 지방의 소화를 방해해요. 그래서 결국 소화가 안 되니까 비싼 장어 드시고 디저트로 복숭아 드신 다음에 바로 화장실로 가셔서 설사를 하시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어를 드신 후에 후식으로 복숭아를 드시는 것은 피하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비슷한 이유로요. 일본에서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하셨던 우메보시 있잖아요. 매실. 네, 그 로얄 젤리하고 매실은 상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본에서는 장어하고 이 우메보시를 같이 먹으면 배탈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벚꽃 관련된, 벚지나무와 관련된 열매들하고요, 장어, 그러니까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별로 안 좋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제가 오늘 같이 공부하셔야 할 구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장어는 훌륭한 보양 음식이죠. 금세 지치고 입맛을 잃은 사람에게는 매우 유익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후식으로 복숭아를 선택했다간 큰일이 날 수 있는데, 이유는 복숭아가 장어의 소화를 방해해서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장어를 먹은 후에 복숭아를 먹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네. 왜 그런다고요? 복숭아의 유기산이 장어의 지방을 분해를 못하도록 한다 이거죠. 그래서 소화가 안 돼서 설사를 유발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극인 음식을 알게 된 이후로요, 가끔 가다가 설사를 하거나 복통이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공부가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도요, 저희 집 경제부 장관께서 제가 배가 나온다고 아침에 당근하고 오이하고 토마토를 썰어서 이게 건강식이라고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까먹고 바쁘니까 그냥 얼른 먹고 나왔더니 정확하게 3-4시간 후에 제가 설사를 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당근의 아스트로비나제, 네, 그 성분이 오이의 안 좋은 몸에 좋은 비타민이라든지 모든 그런 비타민 C 같은 걸 파괴시켜가지고 설사를 일으키거든요. 장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본론으로 돌아와서 장어를 드신 후 피치를 드시면 설사를 유발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 문장을 영어 단어로 바꿔서 어휘력을 늘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어는요, 훌륭한 보양 음식 중에 보양 음식이죠. 금세 지치고 입맛을 잃은 사람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하지만 후식으로 복숭아를 선택했다간 큰일 날 수 있는데요. 이유는 복숭아가 장어의 소화를 방해해서요,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장어를 드신 후에 복숭아를 먹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사실. 자, 제가 오늘 같이 익히셔야 될 어휘들을 한글로 적어봤습니다. 장어, 보양음식, 지치다, 입맛 잃다, 유익하다, 후식, 복숭아, 큰일나다, 소화, 설사. 이 한국말들을요, 영어 단어로 말씀해 보시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영어 공부의 목적입니다. 대화를 하실 때 반드시 1-2개씩의 한국어 단어를 영어로 바꾸실 수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영어 단어를 익혀 나가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어부터 볼까요? 네, 장어는 굉장히 긴 물고기죠. 그런데 영어 단어는 아주 짧다라고 했습니다. 자, EEL. 제가 요거 대문자로 E를 썼는데 소문자로 E를 쓰면 E가 2번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대문자로 쓸 수도 있고 소문자로 쓸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소문자로도 연습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발음은 일이죠. 일. 자, 일은 훌륭한 보양 음식을요,
헬스한 푸드다라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health food죠. health food. 헬스가 건강한이란 뜻이고요. food가 이게 음식이죠. 근데 이 영어 단어가 좀 발음도 어렵고요. 기억하시기도 힘드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셨던 동영상에서는 보양 음식이라는 표현을요, 바로 이 표현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뭐죠? 스태미나입니다. 네, 지구력, 뭐 끈기, 인내심, 지치지 않는 힘, 뭐 이런 거를 스태미나라고 하는데, 보양 음식을 프린트에는 헬스 푸드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영상에서는 우리가 알기 쉽고 쓰기 편한 스태미나 푸드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스태미나에 좋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일은 훌륭한 스태미나 푸드입니다. 금세 지치다. 지치고는요, T-I-R-E-D를 쓰시고 읽어보실까요? tired, tired. 이게 지치다라는 뜻입니다. 자동차의 타이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같이 외우시면 돼요. 지치고요. tired하고 입맛을 잃다. 입맛은 영어로 T-A-S-T-E를 쓰시고 taste, taste. 우리 그 커피 중에 테이스터스 초이스라는 노란색의 그 믹스 커피가 있거든요. 거기서 쓰는 테이스트가 이게 입맛, 맛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입맛을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L-O-S-S, loss라고 하죠. loss. 이 loss는요, 참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그 어디에 돈을 투자했는데 꽤 많이 로스했어,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거 그 건강식을 많이 먹었는데 건강이 많이 로스 됐어, 뭐 이렇게도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건강을 잃었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로스라는 말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없어졌다라는 표현 대신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타이어드하고 테이스트가 로스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네, 꽤 어려운 단어예요. B-E-N-E-F-I-C-I-A-L을 쓰시고 읽어보실까요? beneficial, beneficial, beneficial. 네, 이 bene라는 말이 그 유익한, 또 은혜의, 또는 뭐 은총의, 자비의 이런 뜻이에요. bene만 빼서 쓰면, 네, 뒤에 official은 그냥 문법적인 전미사입니다. 아무 뜻이 없고요. 네, 형용사형 전미사라고 하죠. 그래서 beneficial 그러면 유익한, 뭐 은총이 내려진, 자비하신,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단어를 반드시 알고 계셨다가 그 믿고 계시는 신께 이 단어를 쓰셔서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beneficial, 유익한 단어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 일은 훌륭한 스태미나 푸드인데 금세 타이어드하고 테이스트를 로스한 사람한테 beneficial 하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 일을 드신 다음에 후식은 다 알고 계신 단어인데 이 알파벳이 좀 어렵습니다. D-E-S-S-E-R-T를 쓰시고 dessert. 이 S가 두 개가 들어갔다는 걸 꼭 알아두세요. 후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은 다음에 간단하게 하나가 더 나오는 거잖아요, 음식이. 그래서 S가 두 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dessert, 후식입니다. 후식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뒤진다. 그래서 dessert. 죄송합니다. dessert 후식이에요. 디저트로, 자, 이제 복숭아예요. 오늘의 상극인 음식, 복숭아를 영어로 P-E-A-C-H, peach를 선택하셨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큰일 나다. 초이스했다가는 큰일 나는데 그걸 영어로 T-R-O-U-B-L-E를 쓰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trouble.
어떤 모임에서요, 아주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아주 큰일 날 사람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아주 문제시 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트러블입니다. 자, 큰일 날 수 있는데요. 트러블이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피치가, 복숭아가 장어의 뭐를 방해하느냐 하면 소화를 방해한다 이겁니다. 소화를 영어로 digest를 쓰시고 읽어보실까요? digest, digest. 이걸 방해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화를 방해하게 되면 당연히 뱃속에서요 다이알이 돌아가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끼리리릭 끼리리릭 끼리리릭. 네, 설사 증세죠. 그래서 설사를 다이아레아 뱃속에서 다이알이 돌아간다. 네, 그렇게 외우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과 피치는, 그러니까 일을 드신 다음에 피치를 드시는 것은 절대 no다 이겁니다. 네, 꼭 기억을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단어들을 복습해 볼게요.